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아유 여러분은 참 지루하셨을 텐데 우리 나침반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시장도 참 지루합니다. 하루 없을 때는 괜찮았어. 어저께 하루 불장 주고 오늘은 또 심심하네요. 아, 네, 참. 뭔가 이제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빠른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목요일쯤에 몇몇 자산운용사들 대표들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합해서 상법 개정해야 된다. 요거를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5%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해서 다행이고 오늘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네. 코스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2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샀습니다. 500억, 700억씩 매수했고 네이버도 300억 샀습니다. 네. 네이버 수급이 희한하게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네, 네이버 서비스 그 괜찮은 편이죠. 그 회사는 이제 뭐 AI 관련해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뭐 미국에서도 AI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 주가 조정, 뭐 엔비디아 조정 받아도 그런 업체들 상승 계속 하는데 네. 그런 컨셉으로 AI 소프트웨어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신한지주 오늘은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3.7%. 네, 오늘 금융주들이 다 안 좋았죠. 뭐 은행주들이 1, 2%대 빠졌고요. 네, 다 빠졌죠. 왜냐면 아무래도 어제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뒤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축은행 빠져나가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오늘 결국 조금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 네. 시중은행에서 돈이 빠져서 저축은행으로 간다. 거다. 2배니까 5천에서 1억으로 바뀌니까 뭐 저축은행은 굉장히 큰 돈이 넘어갈 수 있죠. 이런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 맡기던 걸 9천만 원으로 맡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LGU 플러스, SKT, KT 나란히 1.5에서 3%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네. 통신업종이 의외로 주주환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합니다. 전기가스에서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이 5%대, 2%대씩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저 PBR주도 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이 에너지주들. 네. 네, 트럼프 이후로 에너지주도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미중 갈등 항상 좀 심해지면 테마성으로 오르던 뭐 히토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유니온 이런데 좀 급등을 했고 뭐 시멘트 업체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기계 섹터에는 LIG 넥스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세 업체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모두 다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필두로 오늘 방산주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방산주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뭐 운수장비 섹터도 오늘 1.8% 빠졌는데 뭐 현대로템이 13% 하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하락. 네. 오늘 방산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휴전한다는 얘기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방산주한테 그렇게 돈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슈 두 가지 이슈가 영향을 좀 끼쳤고 네. 의약품 섹터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이 10%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반동에 성공했는데 오늘 빠졌어요. 네, 어제 한 13% 정도 올랐죠. 네. 네, 오늘 10% 빠지고 뭐 20%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지금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모두가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 이거는 괜찮다. 특허 이슈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가는 그래도 팔 사람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한번 흔들리니까 그동안에 잘 품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좀 한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몇 배 수익이 났잖아요. 그분들은 속이 조마조마하던 참에 가격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같이 움직이겠죠. 당연히.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는데 네. 뭐 사실 특허에서 뭔가 노이즈가 있을까봐 파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기다리던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또 이제 내년으로 좀 모멘텀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참 단기적인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들은. 네,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긴 하죠.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스페이스. 아니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한국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떨어지죠. 네. 미국은 그래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제 휴전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다다랐다 이런 보도 좀 나왔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양측의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좀 한 것 같고 이 둘 간에 이제 60일간의 휴전 기간을 갖는 합의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미 국방부를 일단 비판을 했습니다. 아직도 F-35라는 이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죠. 네, 최고로 비싼 비행기. 네, 이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바보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 예산 삭감이 우선 과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방산주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다. 이 공화당이고 약간 보수적인 아메리칸 퍼스트인데 국방 예산 깎겠다고 하는 거니까 참. 근데 얘네들이 국방 예산 깎는다 그러면 깎아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 깎는다 그러면 저 반역자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깎는다 그러면 이럴 것 같아. 네. 일론 머스크 다운 얘기죠. 무인 자동차도 하는데 무인 비행기가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드론 같은데 좀 힘을 실어주려나 봐요. 그렇죠. 그 비용이 훨씬 싸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무인 드론이 드론전이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전이죠, 드론전. 네. 야, 그거 자기네가 스페이스X에서 드론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드론을요? 아니 왜 스페이스X 그것도 파는데 드론 못 만들겠어? 아니, 드론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만 좀 틀어가지고 몇 명 뽑아가지고 저기 좀 하던 애들 인수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 무인 그 자율주행 넣어가지고 하면 되잖아. 아 참 사람도 없겠다. 사고 위험도 없겠다. 훨씬 편하지 땅에서보다. 그러겠네요. 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언급도 좀 이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이런 언급들을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트럼프 1기 때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 나오면 막 머리 치어 터지고 이랬던 기억이 좀 다시 새롭게 나고 있는데 네. 또 한마디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10%포인트 관세를 인상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현재 무관세 적용 중인 협정을 뒤집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여온대요. 펜타닐 문제가 좀 미국도 심각하죠.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적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세 국가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우려가 다시 좀 점화됐어요. 우리도 관세 우려가 좀 있는 일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수출주들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센티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빌 에크먼이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제 불법 이민자나 이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으면 관세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시행이 됐더라도 폐지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 마약의 유입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관세는 그냥 공포심만 불러일으켰을 뿐 실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실리콘2, 아이패밀리 SC 이런 데는 뭐 5%대, 6%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들 이후로 굉장히 좀 센티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수출 많이 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 수출 많이 하는 쪽이 이런 뷰티 쪽이랑 전력기기랑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 이렇게 있었는데 음식료는 오늘 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장중에 좀 반등을 했고 전력기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데는 5% 정도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 좋지는 않았어요. 바이든이 이번 주에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로이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최대 200개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몇 가지 좀 언급이 된 게 HBM 관련된 중국 수출도 규제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장비 관련된 수출이 좀 제한될 걸로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어제 뭐 한 3-4% 빠졌잖아요. 네, 물론 중국 비중을 뭐 10%까지 굉장히 많이 낮췄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슈로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뭐 장비 업체들도 글로벌리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이 뭐 도쿄 일렉트론도 2.5% 하락했고 어드반테스트도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엔 더 많이 빠졌는데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국내 소부장들도 뭐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이런 데는 4%씩 하락했고 뭐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리노공업 전반적으로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닉스는
안 빠졌어요. 예.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0.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어제 꽤 올랐으니까 오늘 저 정도면 되게 준수한 편이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확 줄었어요. 자사주 매입 이후로. 저는 자사주 매입하는 만큼 팔 줄 알았는데 좀 줍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루에 100만 주밖에 안 해요. 100만 네. 주면은 5만 원 500억, 주가 5만 원이면 500억밖에 안 돼서 네. 500억이면 작지 않지. 순매도 한 1000억대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팔 만큼 팔았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는 마당에 이제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 때릴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까지 이제 젠슨왕이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보겠다 이런 네. 언급도 나왔었잖아요 어제. 그런 내용도 좀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거 납품해도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당연하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싫어하지.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수율이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이닉스보다 훨씬 낮은 수율이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D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 뭐 원A 원B 이쪽에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일 거라서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알려줘 주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좀 인사에서 굉장히 바라던 바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계속 간을 몇 번 봤거든.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우리가 그 바라던 어떤 재무혁신 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어떤 분께서 너무 누구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사실 뭐 싸그리 문제가 좀 있다고 거론이 됐던 인사들이 싹 다 바뀌어도 반도체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도. 그 근데- 반대로 수장이 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반도체가 업사이클을 맞이하면 주가는 당연히 갈 것이고, 그래서 네. 사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거는 이제 레거시는 맞고요. 지금 하이닉스와 격차는 결국은 누적된 인사 문제에서부터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HBM 문제는 뭐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DS 사업부는 바뀔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DS 사업부 자체만은.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말 안 돼서 DS 사업부도 뭐 지리멸렬 이러면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투자 철회, 손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가 되게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인사 그분들도 생각으로는 이때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게 조금 방향이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직 생활 25년 되니까 해보니까요, 안 바뀐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 그냥 안 돼. 못 바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면 이제 생각이 좀 유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더 굳었지. 안 그랬으면 벌써 지금,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HB 딴 건 몰라도 오픈 AI가 22년 11월 달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빅테크들이 갑자기 난리를 폈으면, 그거는 그 업계 사람은 누구나 이거 되게 많이 쓰이겠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이에요. 우리 같이 아예 별로 관심 없으면 조금 늦게 알아도. 그걸 대응을 안 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 대응했으니까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응을 했으면 지금 고쳤죠. 1년 반 지났잖아요. 22년 11월이니까 2년 차잖아 지금 정확히. 2년이면 바꿔요. 2년이면 새로 떠서 설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도 되는 시점이야 지금. 근데 열심히 해놨더니 하이닉스가 그 다음 거 이미 내버리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다음 거 내버리고, 이게 기술 정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런 거. 그거는 이제부터 문제고, 아예 못 만든 거고, 지금은 아예 못 만든 거고. 그러니까 옛날 레거시,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뒤처진 거예요. 원비도 망한 거지 사실상. 지금 원비가 성공했으면 수율이 한 60-70% 나왔어야 돼 HBM이. 그럼 납품을 못 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원비도 망한 거야 지금까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신한투자증권, 오늘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속 본질 가치에 흔들림이 없다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특허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25년도 3분기에는 FDA 승인, 이거는 이제 키트루다 SC 말씀드리는 거죠. 네. 4분기에는 실제 제품화돼서 출시가 되는 일정은 예상대로 진행이 될 거고 출시 지연은 이번 특허 관련 분쟁 이런 거와 상관없이 출시 지연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네. 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측에서도 이런 언급들 했었고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 이제 주요 투자자들도 다 이렇게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거는 이제 올해 나올 재료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팔고 보자, 많이 먹었다 이런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을 일으키는 네. 영향이 좀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더라고요. 매출액이 가장 1등이죠. 1등이 1등. 압도적인 1등. 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뭐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그 뭐야 GLP-1 그 당뇨병 약이 1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저게 1등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나온 이슈들 좀 보면은 머크 3상 결과 그것도 계속 올해 초부터 기다리던 이슈였는데 네. 결국엔 나왔고 다치상교하고 에너투 SC 기술이 전계약 요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데 결국에 나왔고 네. 그래서 올해 나올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FDA 승인 신청하는 건데 그거는 뭐 내년도 뭐 1분기 뭐 어떤 데는 이제 3분기 승인은 3분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올해 기다리는 모멘텀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차익 실현으로 연결된 것 같고 네네. 주가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려면 내년도에 그 허가 신청까지 좀 기다리거나 근데 또 그것도 다 아는 이벤트라서 허가 신청했다라는 것만으로 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빅파마와 새로운 SC 제형에 대한 계약이 나오면 그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에 현금이 꼽혀서 딱 분기 실적 한 뭐 1,000억 빡 터지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 같아. 이제는 좀 빡 터져야 돼. 이게 지금 시총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림을 조금 더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 현금 흐름 딱 꼽히고 추가로 또 터질 수 있어. 이러면은 오 막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막 달려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미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신규 빅파마하고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한 6개 빅파마하고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사노피의 듀피젠트로 추정이 되는 네. SC 제형 개발, 요거 임상 1상이 25년도부터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듀피젠트는 2030년 예상 매출이 25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네. 엄청난 규모의 약인데 네.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추정하기로는 이제 키트루다 SC의 제형 대체율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이 SC 제형으로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 게 한 30% 정도 바뀔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판매 로열티 한 매출의 1.5%를 알테오젠한테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한투자증권은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SC 제형 대체율이 50% 그리고 로열티를 5%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간에 조금 추정치의 차이는 존재하고 유진증권이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그거잖아. 키트루다의 절반은 얘네 기술을 쓴 주사로 한다는 거고 그 중에 수익의 5%는 얘네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의 절반의 매출에서의 5%의 이익 이러면은 뭐 엄청나긴 한 거지. 그렇죠. 사실상. 머크도 50%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니까 네네. 사실상 유진증권의 30% 가정이 조금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50% 다 전환을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저게 그냥 당장 뭐 6개월, 1년 만에 될까? 아니 딱 시계열이 있습니다. 네. 교환의 시계열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네. 네, 어쨌든 알테오젠은 그간에 이제 엄청난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극복한 역사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네. 항상 소문이 있을 때 급락했다가 그 이슈를 극복하면서 반등을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슈를 맞이했고 차익 실현을 동시에 맞았는데 새로운 빅파마와의 계약이 좀 주가 반등을 좀 일으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자가 얼마나 확실히 있었으면 또 막 수백억씩 주식을 더 샀겠어요. 2대 주주가. 200억치 샀죠. 예. 확신이 뭐 되게 많은 거지 내부자들은 지금 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면 그분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네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기업 결합 심사를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에서 독과점 소송만 제기하지 않으면 연내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국과 유럽이 다 해결이 되면 이제 14개 국가의 승인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 이슈인데 드디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병 후의 시너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경쟁 강도가 좀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고운임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인력과 정비 등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대로 따로따로 쓰던 비용이 조금 합산되니까 인력이 좀 중복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면서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이런 좀 장거리 노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네. 장거리 노선만큼은 경쟁이 없으니 고운임이 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나쁘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가실 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가실 분? 그렇죠. 아, 우리도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일본이나 뭐 이렇게 갈 때는 몰라 좋아졌지만 미국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졌어. 그지? 미국 사람들 느낌 빡빡 올 것 같아. 가서 외식 한번 하려면 느낌 빡 올 것 같아. 미국에서. 안 그래도 가신 분들이 야, 밥 사 먹는데 무서워서 못 사 먹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돈 너무 많이 미국에서 든다고. 밥 사 먹는 게 무서운 건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김치찌개 먹으면 3만 원 든다. 저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몇 년도인가? 하여튼 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너무나 싸서 물론 이제 모든 미국이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뉴욕 정도 이야기지만 많이 충격 먹었어요. 근데 막 1인분 줬는데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스테이크 사이즈가 막 내 얼굴만 커서? 나와. 이 사람들이 모든 게 크긴 하죠. 그거 보고 아 이러니까 저렇게 살이 찌지 막 이런. 살이 안 찌려면은 사실은 앞서 뭐 무슨 약 있는데 보니까 요즘 굶는 게 최고의 약 중에 하나더라고.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굶는 게 최고의 약이다. 힘들긴 하지만 저 공복을 한 12시간 유지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16시간 12시간 하면 더 좋은데 길어질수록 좋아요. 급격하게 좋아져요. 길어질수록. 네, 그리고 뭐 중국하고 무비자 체류 기간이 좀 연장된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15일에서 30일로 중국이 좀 확대를 해줬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교류 방문 목적만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는데 문화, 학술, 종교 이런 교류에 참여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요즘 계속 좀 불거지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서 공연이 재개될 것이다. 네. 콘텐츠 수출도 더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네. 엔터미디어 항공 여행주 다 같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JYP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엄청 올랐어요.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와, 그 어저께 그 G드래곤의 신곡 발표 마마 무대가 있었잖아요. 마마 봤어요. 그 와. 분홍색 옷 입고 나오는 거. 네, 잘하더라.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보니까 한 300만 조회수. 그래서 이야, 공개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또 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900만 조회수가 되고. 잘하더라. 네. 잘해. 우리 이펙스가 마마부에 초대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한 번 초대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가야 잘 되더라고. 나가겠죠, 이제. 그게 엄청난 거더라. 난 옛날에 뭐 맘마라 그래서 뭔데 우리 엄마 뭐 이랬는데 엄청난 거였어. 신곡 발표 했잖아요. 네. 저희요? 네. 이펙스 노래 네. 좋던데요? 네. 근데 아직 뭐 좀 멀었어요. 이게 대형사와 소형사의 차이, 중소형사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그 아들 덕볼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 네. 네. BTS도 이렇게 빵 뜬 게 한 7년 걸렸잖아요. 글로벌리 빵 뜬 게. 한 3, 4, 5년 걸렸어요. 그래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3, 4, 5, 이펙스 5년 안 됐잖아요. 3년 됐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인내를 주식하고 똑같네. 모든 게 다 기다려야 되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